지역 주민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가해자가 현역 시의원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기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도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추가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을 생산 지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이외 품목을 구입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소방분야 특례가 시행됩니다. 특례 시행에 따라 상수도 미설치 지역인 농산호초는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역 주민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현역 시의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남성. 갑자기 몸을 틀더니 바닥에 놓여있던 상자를 여성에게 집어던지려다 멈춥니다. 삿대질을 내가며 대화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허리춤을 잡아채 질질 끌고 갑니다.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합니다. 창고 안에서 침 주먹이고 주먹을 때리고 카메라를 해놨는데 그 녹화가 그 시간대가 안 된 거예요. 이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여성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김제의 현역 시의원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 10여 년 됐고 그동안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여성 측 주장입니다. 결국 시의원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지난달 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폭행은 몇 년 안 해도 나눴어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전까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참고 그랬거든요. 해당 시의원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여러 사정은 추후에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시의원을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기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12일 오전 전북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이 범행을 교사 지시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 자백 이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추가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을 생산 지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해 품목을 구입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장을 둘러보며 신중히 상품을 고릅니다.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인데 개장 2년 반 만에 누적 매출 8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채소류가 다른 할인점보다 신선하고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 마트에서 보면 상추 같은 거랑 그런 거 이제 저도 채소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거기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아침에 이렇게 지난번에 오니까 직접 갔다가 막 이렇게 진열을 하시더라고요. 농가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가까운 곳에서 재배해서 또 이렇게 직접 갖고 오시고.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43곳 소비자를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산물의 표시 사항과 신선도, 안전도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이용에 불편함을 묻는 항목엔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도 마찬가지인데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 공산품 등을 사기 위해선 또다시 장을 봐야 하는 상황. 일반 마트에는 상품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는 것이 좀 흠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우유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녀야 돼요. 오늘 또 여기 왔다가 또 가까운 마트를 가야 돼요. 없으니까 물건 가운데로 옮겨주면 더 좋겠죠. 자동차가 없어서 걸어와야 돼요. 지금 걸어오는데도 땀이 나요 지금. 그래서 도내 로컬푸드 선두주자인 완주군은 유동인구가 많고 시내와 가까운 곳으로 매장을 늘려나갔습니다. 어차피 장을 2번 봐야 한다면 할인점과 가까운 곳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야 소비자 이동거리가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안군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은 부안은 외곽에 있습니다. 내년에 문을 열 푸드앤레포츠타운 로컬푸드 복합센터도 임시 직매장과 100m가량 떨어진 시내 외곽에 위치해 소비자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소방 분야 특례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미설치 지역인 농산어촌엔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각형 화재 감지기와 같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화재 안전 취약자 맞춤형 소방 안전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가 추진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원 대상도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시 거주자 등까지 확대돼 보편적인 안전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날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설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으로만 진행돼 온라인 예매가 서툰 고령층들은 표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마산역 대합실입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4년 전부터 명절 기차표는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우선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만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예매할 수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을 잘 못하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활용을 잘 못하니까 아예 못하죠. 뭐 불편하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어요. 고령층일수록 직원이 직접 표를 파는 현장 창구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역사 한편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장 창구를 통해 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설 연휴 60대 이상 앱 예매율이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도 자녀와 손주 등의 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냥 판매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애나 어르신들이 요새는 많으니까 애들한테 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빠르기는 빠르고 편리하기는 하대요. 코레일도 고령층을 위한 대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우선 예매 기간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좌석 할당률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면서 현장 창구 재운영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순창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 지난해 8억 7천만 원을 모금해 도내 기초단체 중에서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4,200여 명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8억 7천만 원을 기탁해 목표액인 5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 가운데 12월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3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공한 답례품은 총 3,300여 건에 1억 6천만 원 상당이며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고추장을 비롯한 장류 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행정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심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전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관련 제도를 운용 중인 시도교육청은 대구와 경기, 충남 3곳이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신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탈당해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신당 열풍이 전북 총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 선호하는 정당 후보를 정하지 못한 도민이 100명 가운데 38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의 파급력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곳곳의 선거구 내에서도 신당 후보 등록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황세현 중원문화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황 대표는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혁신당 입당과 함께 지역구 출마 및 비례 출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리는데요.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0만 명 가운데 70% 정도가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받은 셈인데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뱉어냈겠죠. 400만 명 정도가 평균 106만 원을 냈습니다.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놓지 않으려면 바뀐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쓴 영화 관람비나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10%씩 올랐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가 포함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국세청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꼭 주의하시고 만약 피해를 봤다면 사이버 안전지킴이 긴급신고나 민원상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한 동의안 등 3건을 심의합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한선미, 이도영, 서향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학수 시장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학수 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024년 희망찬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